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벌써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유튜브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어저께 그저께는 오랜만에 그 부산에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유튜브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간 거는 그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는 게 지난 2월 1일 날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월 1일 날 통과했으니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5년 내년 2월 1일부터는 이게 시행이 됩니다. 예, 재생의료가 이제 시행이 되면 지금 NK 세포 치료 받으려고 일본으로 연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돈을 내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의원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뭘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신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러 이제 부산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장님들 한 6, 7분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유튜브로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부터 좀그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들어가셔야 되는 곳이요. 여기입니다. 그 첨단 재생의료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글에서 첨단 재생의료 포털 이렇게 치시면 이 사이트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뭐 이런 것들이 처음은 아니죠. 맨 처음에 보면 긴급 공지로 홈페이지 오류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떴습니다. 지난주부터 이게 나와 있던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자료를 잘 다운을 못 받는데요. 아마 여기 보면은 3월 8일까지 이제 원활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원활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올 것 같, 잘 돌아올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고위험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계획을 신속 병합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작년 7월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계획 적합 현황 알림 이게 올해 1월에 나와 있죠. 이런 용어들이 아마 다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작년 말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자료를 내야 되는지 교육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첨단 재생의료의 그 진행 일정을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월 말에 보통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는 열렸고 2차도 지난 2월 29일 날 개최가 됐고 3차가 이제 3월 28일, 4차는 4월 25일 날 한다. 뭐 이런 소개가 있고요.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알림마당에 보시면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 FAQ, 뭐 회의록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공지사항 부분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잘 아실 수가 있는데 뭐 자주 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네.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이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먼저 첨단 재생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제도 소개인데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 조금 줄여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치료 중심에서 완치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해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킨다. 그래서 이게 재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첨단 재생. 첨단은 뭐 첨단이라는 거고 여기서 핵심 사항은 이 재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은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킨다.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푸드 드럭 앤드 코스메틱 액트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리제너러티브. 이게 이제 재생이란 뜻이거든요. 첨단이 이제 어드밴스드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RMAT, 리제너러티브 어드밴스드 테라피 이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RAT, 리제너러티브 메디슨 테라피 이걸 이제 구분해서 정의를 했다. 유럽에서는 이제 비슷한 말인데 AT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테라피 메디슨의 프로덕트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병원 면제 제도 같은 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가장 먼저 한 곳은 이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리제너러티브 메디슨 재생의료를 위한 어떤 재생의료법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어떤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환자한테 넣어줘도 안전한지, 또 그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한테 이제 임상시험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만 확보되면 유효성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라. 이렇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해서 지금 재생의료의 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또 대만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세포치료 기술을 특별 의료 기술로 정의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2023년도에 법을 제정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줄기세포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좀 법 규정이 미비하고 뭐 낮은 신뢰도 등이 있고 또 인보사 사태 같은 걸 겪으면서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법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줘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보면 법의 이름은 굉장히 길거든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첨단 재생 의료법 하고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이제 한 법에 합쳐지는 바람에 좀 굉장히 이제 제목이 길어졌는데요. 뭐 이쪽 뒤쪽 부분은 그냥 거의 그 약사법하고 비슷한데 거기서 띄어온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첨단 재생 의료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겠다는 거고요. 보시면 2019년 8월에 제정됐으니까 벌써 이제 4년 반이 됐죠. 그리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굉장히 그 격한 토론을 거쳐서 거의 이제 통과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올해 2월 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25년 2월부터는 이제 일본에 이런 준하는, 일본이나 미국, 뭐 대만에 준하는 그런 첨단 재생 의료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련 단체는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뭐 국립보건연구원 이런 곳들이 그 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는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 같은 곳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거든요. 연구에 대해서. 또 이제 세포 처리 시설도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고요. 중요한 개념이 재생의료기관하고 세포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첨단 재생 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통은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화학 물질을 이제 투여하는 것은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재료가 인체 세포 또는 이제 동물 세포도 가능하면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재생 의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목적은 손상된 신체 기능이나 구조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 게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이 세 가지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시면 이제 세포치료, 셀 테라피라 그러고요. 유전자 치료는 이제 진 세라피라 그러죠.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가 주로 메인이기 때문에 합쳐서 C, 세포의 C하고 유전자의 진, 세라피 해서 CGT라는 약자로 세포 유전자 치료를 보통 이제 첨단 재생의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공학 치료라는 거는 이런 세포를 어떤 그 세포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관절에 넣는다든지 어떤 몸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조직공학 치료라고 하고요. 융복합 치료라는 거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에 의료기기가 같이 복합되는 그런 걸 융복합 치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위험도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법에 정확하게 말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에서 이걸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나눠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은 이제 위험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는 배아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는 고위험이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하면은 이것도 고위험이다. 그 다음에 사람 세포는 사람 세포인데 그 자기 거를 꺼내서 자기한테 넣어주는 거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동종세포라 그럽니다. 동종세포. 동종세포를 이용한 것들은 이제 고위험에 해당을 하고요. 또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는 다 고위험입니다. 그다음에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 그러니까 내 거를 꺼내서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 이거는 이제 중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최소 조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조작은 단순하게 분리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 아까 동종세포라 그랬죠. 이거를 최소 조작하게 되면 이거는 중위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소 조작은 대부분 저위험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를 최소 조작하면 이건 중위험이고요. 여기 보면 배아줄기 또는 역분화줄기는 제외한다. 왜냐하면은 배아줄기나 역분화줄기는 다 고위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임상 연구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관리 같은 거는 주로 여기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런 안전관리를 한다. 왜냐하면은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항체 같은 거는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위험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생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세포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동물에 넣는다는 게 그 조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세포는 이 몸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또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안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 관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주요 내용,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연구를 하는 곳, 안전관리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임상연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어떤 재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요게까지가 이제 그 제도 소개죠. 바이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임상연구, 그 다음에 안전관리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교육 포털에 들어가시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죠.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모두 3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신청이 여기 보면 기본교육, 그 다음에 보수교육, 실무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학습하기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 필수 기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모두 5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습하기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인데요. 4장 첨단 이런 의약품 허가 및 식으로 안전관리, 5장 이제 감독 등, 속도를 좀 6장 빨리 보칙, 해놨는데 7장 벌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에 보시면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1장부터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첨단 재생의료 기술 동향 및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사회적 쟁점, 뭐 재정 의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의 주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재생의료 실시기관은 뭐냐, 또 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뭐 1절부터 12절까지 쭉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뭐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첨단 재생의료 그 포털에 대해서, 교육 포털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죠. 이건 교육 포털이고 여기죠. 예, 첨단 재생의료 포털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한번 보시고, 지금 자료실은 잠깐 다운이 돼가지고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음 주에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은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